아마 차를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스포츠카 하면 가장 많이들 이 빨간색 페라리를 떠올릴 겁니다. 페라리는 스포츠카의 상징과도 같죠. 하지만 분명히 이 페라리보다 더 빠르고 비싼 차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보적인 상징성은 뭐 때문일까요? 페라리는 부가티처럼 수치상의 속도만을 위해서 무조건 큰 엔진이나 속도와는 관계도 없는 이런 금부치 따위는 넣지 않습니다. 람보르기니처럼 레이싱과는 거리가 먼 무거운 4륜구동을 쓰지도 않죠. 이렇게 페라리는 레이싱에 있어서 누구보다 순수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랜드 페라리입니다. (1929년) 이탈리아의 한 남자는 이 알파로메오 차량을 스폰서하는 레이싱 팀을 만듭니다. 동시에 그는 그 팀의 레이서이자 또 알파로메오 모터스포츠부의 리더로서도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결국 회사와의 갈등으로 이 알파로메오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겠죠. 이 남자는 더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분노의 각오로 직접 레이싱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1년 만에 레이스에서 총 6번의 우승을 합니다. 페라리의 창립자 엔초 페라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페라리의 근본은 레이싱카였고 그 후에 레이싱에 나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산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페라리 역사의 시작입니다. 보통은 자동차 회사가 기술 발전이나 회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레이스에 도전을 하는데 페라리는 그 반대인 거죠.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양산차를 파는 건 레이싱을 위한 부업이라고도 할 정도죠. 그렇게 누구보다 레이싱에 진심이었던 페라리는 F1 역사상 가장 우승을 많이 한 팀이 되었고 그만큼 그 고집과 오만 또한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 오만함은 자동차 역사에서 다른 괴물들을 만드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죠. 당시 이탈리아에 페라리를 포함한 여러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던 한 트랙터 회사의 CEO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페라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는 어렵게 페라리를 찾아가 직접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아주 개무시를 당했고 그 남자는 마치 예전에 페라리가 알파로메오의 분노를 품고 페라리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페라리의 분노를 품고 이 황소를 만들게 됩니다. 람보르기니죠. 그리고는 그 후에 또 이 람보르기니로 인해서 또 파가니라는 슈퍼카 브랜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열의 국가답게 분노로 점철된 역사네요.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유럽과 달리 대중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차를 만들던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페라리와의 양산차 관련 계약권을 앞두고 절대 건들면 안 됐던 페라리의 자존심, 레이싱에도 감히 슬쩍 손을 대려 합니다. 결과는 뻔했겠죠? 계약 파기는 물론이고 아주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도 역시 칼을 갈고 미국 스포츠카의 상징이자 이제는 전설이 된 이 포드 GT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페라리한테 했던 게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재밌는 건요, 이 페라리 특유의 까칠한 고집은 창립자가 세상에 없는 지금까지도 페라리의 한 성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고객한테도 엄격해서 페라리 오너가 페라리를 가지고 좀 이상한 짓을 한다 싶으면 가차없이 클레임을 걸고 심지어는 로고를 떼버리라고도 하죠. 아마 이 정도로 오만한 브랜드는 페라리 말고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 짧은 이야기들에서 느낄 수 있듯이 페라리의 레이싱에 대한 자존심이나 고집 그리고 그 실제 업적과 위상은 가히 최고였습니다.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죠. 유럽의 긴 역사는 기술력만을 키우지 않았죠. 특히 르네상스를 일으킨 이 민족의 미적 감각은 차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에서도 켄 마이즈 역을 맡은 크리스찬 베일이 이 페라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If this were a beauty pageant, we just lost. Looks aren't everything. 1960년대는 지금의 자동차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곡선의 아름다움이 정점에 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이 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도 있는데요. 2006년에 오로지 단 한 명을 위해서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진 지구상 단 한 대만 존재하는 페라리죠. 그리고 특히 이 250 GTO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페라리로도 불리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인 약 750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비싼 클래식카 1위에서 15위 중 무려 8대가 페라리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고 80년대쯤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한 직선적인 디자인이 유행을 하는데요. 페라리 역시 기름기 쫙 뺀 단순함의 미학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직선은 직선대로 진짜 미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전 개인적으로 모든 브랜드를 망라하고 이 시대의 디자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런 기교 없이 오로지 프로포션, 실루엣만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그 모든 건 기능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시 직선에서 벗어나서 유려하고 날렵한 지금의 디자인까지 이렇게 페라리는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항상 최고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라리는 정열적인 빨간색과 동그란 리어램프와 더불어서 또 특유의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은 다들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화나 있는 얼굴이 대부분인 자동차 디자인에서 오히려 강자의 여유와 다른 스포츠카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우아함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얼굴과 전혀 다른 본 모습을 드러낼 때 그 갭 차이로 인해서 한 번 더 감격하게 되죠. 페라리는 이렇게 레이싱에서 태어난 브랜드인 만큼 가장 뜨거운 심장과 또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싸고 화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순수한 레이싱의 DNA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가슴에 스포츠카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